판결의 종류에서 본안 판결과 소송 판결을 이야기했는데, 소송 판결은 민사소법 1에서 소송 요건이 흠결이 있을 때의 경우인데, 소송 요건은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객체를 둘러싼 대상, 객체를 둘러싼 소송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의 이익이 있을 것, 기판력에 걸리지 않을 것, 여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중복된 소재기가 아닐 것, 금지에 걸리지 않을 것, 259조 등등의 어떤 소송 요건을 작동하는 이런 우리가 민사소법에서 배우는 개념 등이 여기에 걸쳐서 있는데, 만약에 뭐 소송 요건 중에 표현을 이것은 적극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갖추어야 되니까 소송 요건을 통과하려면 소의 이익이 있을 것, 적극적인 요건이라고 그래요. 반면 중복죄수에 금지되지 않을 것, 기판력에 걸리지 않을 것은 대칭돼서 표현한다면 소극적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는 거죠.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어야 되고 중복죄수에 걸릴 상황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극적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데, 고 7-3에서 예비적 부분에 대한 청구를 붙여서 냈는데 법원이 주의적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예비적 부분까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상소 등을 통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확정이 되었는데, 그 예비적 부분에 대해서 제2차적으로 소송으로 나올 때 지금 판례는 기판력에 걸리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한편 권리보호에 있어서의 이익이 없어서 그 예비적 부분에 대한 청구는 결국은 권리보호, 소의 이익, 이런 측면에서 권리보호의 그런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만약 여기서 본다면 이 포인트에서 걸었다고 볼 수 있어요. 소의 이익의 포인트로 걸었고,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건 건 아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큰 의미의 소송 요건으로 해서 두 번째 소송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될 건가, 뭐 안 막는다면 안 막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막으려니까 그 논리는 그런데 기판력에 걸려서 막는 건 아니고 권리보호의 요건의 측면에서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 부분, 주의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을 때의 누락된 부분의 처리에 대해서 지금 2002년도 판례가 기판력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니까 지금 소를 낸 것은 주의적 플러스 예비적을 붙여서 냈는데 법원이 예비적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안 했어요. 만약에 주의적 부분이 인용된다면 그 자체는 예비적 갈 필요 없이 그 자체가 문제 있는 판결은 아니에요. 이 성격상 주의적 예비적으로 붙인 거의 성격상 주의적 부분이 인용된다면 그렇게 끝나버리면 되는 거지. 그건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적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아주니까 이 원고가 내세운 것은 그럼 예비적으로 내려가 달라라고 해서 그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예비적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퉈야 되는 것은 상소로 다투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 있는 내용으로 판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비적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 별도로 낸 것은 기판력이 생겼던 것은 아니다. 그 예비적 부분은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결국은 뭘로 제어하느냐?
이 권리보호의 이익 측면에서 제어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소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를 의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권리보호의 요건,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이익 이런 측면에서의 컨트롤 했음을 우리가 실무에서는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이해하면서 읽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소송 요건은 이렇게 우리가 세분해서 보지만 큰 의미에서는 두 번째 지금 등장한 소송을 제어하려는 테크닉으로서 구체적으로 뭘 쓸 건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중복된 소재기, 즉 이미 동일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또 동일한 소송이 등장했을 때 이 동일한 소송을 컨트롤하려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건 물론 당연히 동일한 사건이니까 259조에 중복된 소재기로 거는데 그 중복된 소재기의 의미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두 번째 소송을 벌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이런 마음가짐일 때 그것을 딱 집어서 요건화한 게 중복된 소재기인데 결국은 두 번째 소송을 내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니까. 그것을 소송 요건을 컨트롤하고 그것은 중복된 소재기라는 우리가 어떤 설정된 제도로 컨트롤하면 뭐 딱 맞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두 번째 소송은 다시 낼 필요성이 굳이 있겠느냐. 이미 하고 있는데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 또 낼 필요 있겠느냐. 그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소유이익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딱 어떤 제도로 설정한 게 중복된 소재기예요. 중복된 소재기라서 동일한 사건이 계속 중에 그 전소의 계속 도중에 다시 후소가 지금 나타났을 때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중복된 소재기를 금지시키는데 그 중복된 소재기를 금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건이 또 나오니까 피고로서는 이중으로 심리를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이중응소, 법원은 동일한 사건을 또 한 번 심리하는 이중심리 등의 그런 것에 있어서 금지하는 취지인데 그것을 결국 2차적인 소송이 나오는 것을 컨트롤함에 있어서 중복된 소재기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두 번째 소송이 권리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의 이익과도 전혀 동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만 그건 중복된 소재기라고 우리가 딱 이렇게 제도로서 포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에 서로 상관관계가 요게 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얽혀 있어요. 그 어떤 범위나 어떤 취지가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취지나 범위의 큰 의미는 2차적인 소송을 막겠다. 새로 지금 등장하는 어떤 소송을 뭔가의 상황에 비춰서 막겠다. 그것으로 소송 요건으로 작동시켜서 본항까지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본항까지. 그렇죠? 하여튼 좀 아까 2002년도 판례에서는 비판 아닌 비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당하는 사람이는 어떤 비판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판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렇게 기회 줬을 때 뭐 기회 썼으면 됐는데 무슨 기회 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판례는. 상소를 했었어야 된다는데 지금 자기가 그렇게 됐는데 법원도 안 챙겨줬는데 뭘 내가 그걸 왜 안 챙겨줬냐고 어떻게 따져. 당사자 입장에서 순수한 당사자 입장에서 법원이 자기 딴에는 뭐 주의적 예비적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냈는데 법원이 주의적만 딸랑 기각시키면서 예비적 판단 안 했는데 그것에 다투는 것은 그냥 법원이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이제 생각나서 예비적 부분 따져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렇게 되는 건 2차적으로 그렇게 들어온 거는 하여튼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뭐 논리야 지금 이제 권리보호 요건이 없다는데.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판례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판례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만 받아들일까? 그 다음 판례가 정답이야? 아니잖아. 그제? 그렇잖아. 그 지금 시험은 어떻게 돼서 연수원성으로 해서 여러분 다 판례 아니면 이제는 다 안 보려고 하잖아. 학설도 의미가 있고 이렇게 머리를 개발하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이 결론대로라면 이 사람 봐봐. 자기가 나름대로 안 한 거는 상소를 안 했다 뿐인데
상소를 안 했다 뿐인데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재차 낸 것에 대해서 뭘 판단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인지 모르겠어. 판단 이광지사 내왔으면 가타부타 판단해주면 되지. 뭐 그 권리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해주겠다고 하는지 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그 당사자 내지는 당사자의 변호사라고 생각해봐. 애초에 상소 안 했다. 그래서 확정됐다. 뭐 이런 거고 이 상황에서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복습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했고 응? 소의 이익에 권리보호 자격이랑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데 요건은 네, 여기 사항에서는 소의 이익이란 말은 딱 안 썼지만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하여튼 받아줄 수 없다 라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 네, 그런데 사안에서 보통 반환 청구한 게 이행에서인데 그 권리보호 자격이 그 이행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 생기는 거고 주장상 자기가 이행 청구권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서는 지금 말하는 건 소송 요건 통과한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어떤 얘기 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 이행소 권리보호 자격은 통과되고 권리보호 이익에서도 그 원칙적으로 현재 이행을 하면 권리보호 자격이 있으면 권리보호 이익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는 뭐가 걸리는 거지? 소송 요건으로서 그러니까 현재 이행에서는 말 자체에서 자기가 현재 돈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 Y를 상대로 그 자체만으로 특별히 소송 요건으로서 소의 이익은 문제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청구권이 없으면 기각을 시킨다. 이 이야기까지는 이해해? 그렇잖아. 요런 측면에서는 그래. 요런 측면에서는. 거기까지 그거 틀린 건 아니야. 그렇게 맞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자기가 계약에 유효를 전제로 해서 들어갔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무효를 전제로 해서 먼저 선이행했다. 아마 이건 선이행적인 상황이네. 동시이행이었으면 이런 상황 아니었는데 자기는 먼저 건네줬는데 지금 결국 무효면 원상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청구 자체에서의 어떤 소송요건적인 측면에서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앞소송과 관련해서의 뒷소송에서의 소송요건을 문제 삼는 거지.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앞소송과 관련해서 등장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요 경우는 어떤 동일한 주체사에서 선행 어떤 청구가 있는 단계에서 얘기가 아니고 그 청구에서 주장 자체로 일단은 소의 이익의 측면은 또는 당사자 적격의 측면은 크게 문제 안 돼. 피고를 잘못 삼았어도 당사자 적격의 측면에서 문제 안 돼서 가타부타 그 사람이 해당자가 아니면 기각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의 표리일체인 소의 이익서도 자기 주장상 현재 받을 거 있다라고 들어간다면 일단 소송 요건으로서 소의 이익은 통과하되 다만 실제 없으면 역시 만약에 현재 이행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 것 같아? 만약 나왔으면 자기가 지금 어제가 변적이 지났다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실은 한 달 정도 유예해줬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주장상은 어제 지났다라고 하면서 냈는데 변제기가 그러니까 현재 이행이지. 근데 이 결심을 하고 보니까 아직 남았어. 조금 늘려줬어. 갚아야 될 날짜를.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기각을 해야지. 기각. 다만 미리 청구할 필요 있으면 장래 이행의 소의 이익은 통과하는데 장래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그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지금 시점에 있느냐의 문제로 가는데 그런 거 없으면 기각되지. 그러니까 그런 지금 질문한 건 내가 추측한데
소송 요건으로서 소의 이익이랄까 당사자적 격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되지 않지만 지금 이 케이스는 그 자체의 그 부분 갖고만 따졌던 게 아니고 앞소송이 있었던 걸 전제로 따지는 거니까 지금 말하는 국면하고는 또 다른 어떤 국면이 하나 더 나와서 체킹한 거지. 이해돼?